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집 대신 폐모텔을 매입해서 운영 중인 하도아입니다. 대표님 릴스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모두 아실 것 같은데 릴스 조회수가 한 1억 뷰 정도? 전체 합쳤을 때? 전체 줬을 때 1억이요? 네네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들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호텔을 매입했던 이야기랑 숙소 소개도 하고 제가 릴스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려고요. 오늘 아낌없이 퍼주시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텔 투어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네. 대표님 지금 들어가는 입구 느낌부터 뭔가 폐모텔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무인텔로 운영하던 곳을 매입을 했고, 무인텔은 사람이 없는 호텔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더 유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할애해서 로비로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아예 달라지는데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금 더 비일상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이렇게 트리도 있고. 근데 원래 뭐 매입하셨을 땐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네, 2016년에 처음 이 무인텔이 지어졌었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망해서 저희가 매입하기 전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모텔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텔이 뭔가 차라리 부산 같은 관광지였으면 살릴 법한데 여긴 군산이잖아요. 너무 과감하신 선택 아니었나요? 모두가 왜 군산에 하필이면, 그것도 인구가 소멸되는 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았는데 저희 생각은 약간 달랐거든요. 군산이 사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전주보다도 사실은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은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장기 체류를 안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군산이라는 지역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어려운 공정들이 많았고 안 되는 부분도 많아서 그걸 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저희 파사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예쁘게 잘 나왔었지만 그때 이제 소통의 오류 때문에 파사드를 다시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느라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 비용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금수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금수저는 아니고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미술을 좋아해서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를 잘 다니다 보니까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엽서에 편지를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연도, 원하시는 월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행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약간 1년 뒤에 보내드립니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약간 영화에서 볼 법한 느낌? 이쪽은 글로서리 공간인데 저희 호텔에 오셔서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스키, 와인, 일본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판매 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희 남편하고 사실 술 때문에 만났어요. 남편이 원래 광주에서도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에 위스키바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위스키바의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컨설팅 이야기를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스테디셀러 메인으로만 저희가 위스키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가 살짝 저기 보니까 저쪽에도 뭔가 술이 있거든요. 저거는 뭐예요? 저희 카페테리아를 만들면서 손님들한테 또 재밌는 콘텐츠를 방 안에서만 즐기지 않고 나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오전에는 이렇게 조식을 준비를 해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해피아워로 맥주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요? 손님 오시면? 부끄러운데? 안녕하세요. 웨이션브리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저희가 또 보시면 오셨을 때 엄마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대여 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습기랑 식기 세트 이런 거 있는데 처음 봤어요. 저희가 미리 주문하시면 방으로 올려다 드리고 여기서도 충분히 대여하실 수 있게 대여 품목만 20가지가 넘어요. 확실히 좀 꼼꼼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핏적이고 활달한데 일할 때는 굉장히 제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할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제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번 여기 있는 방 구경하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가시죠. 이 객실은 프리미엄 트윈 객실인데 여기는 저희 호텔 시그니처 컬러 지중해풍 느낌으로 저희가 연출을 했거든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으신데 왔을 때 엄마들만 대부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을 힘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웬만한 시설들은 다 넣어놨거든요. 그중에 이렇게 식생기까지 넣어놨어요. 설거지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네네. 이런 수정 같은 경우도 제가 신혼집 대신 호텔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써보고 싶은 제품들로 이렇게 개인 해보고. 사심이 담겼네요. 써보고 싶은 건 써봐야 된다.
무슨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네, 영화관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원에어도 그 이미지를 좀 강화시키려고 제가 만들었는데 가족 단위가 많이 놀러 오는데 놀 게 많으면 좋잖아요. 저희 호텔에서 더 오랜 시간 체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컨텐츠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식사를 하고 엄마 아빠들이 휴식을 취할 때쯤 아이들이 이 영화룸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들의 온전한 휴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연인들, 친구들끼리 왔을 때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약간 잠도 솔솔 오겠는데요? 남편이랑 사실은 초반에 이 호텔 만들었을 때는 모든 객실을 날마다 돌아가면서 잤었어요. 사용감을 체크해서 다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공간들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스팀 사우나를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샤워부스에서 스팀이 올라와요. 여행 오신 분들 혹은 출장 오신 분들은 굉장히 후기가 좋은데 이 스팀 사우나 이용할 수 있어서 피로가 많이 풀렸다. 여기 보시면은 스팀 사우나 시설이 위에 있고 이쪽에서 스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팀이 올라와서 사우나 시설이 돼요. 그럼 이렇게 문 닫고 쓰는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문 닫고. 문 닫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찍으시면 더 잘 보실 거예요. 빛에. 기록 책상인데 왔을 때 사람들의 추억을 기록하는 공간들이에요. 정명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군산에 여행 오셨을 뭐 어디 때 맛있다 이런 거 적어주시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호텔이나 모텔은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순간을 즐기는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휴식이라는 게 사실은 잠만 잔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잘 쉬고 왔다라는 건데 여행 다니시면 관광지 찾아다니기, 맛집 찾아다니기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저희 호텔 같은 경우는 목적성 호텔이다 보니까 온전히 이 안에서 다 즐기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기록하고 나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컨텐츠를 많이 넣어봤어요. 근데 휴식, 기록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7년 동안 회사를 다녔었는데 퇴사하고 연차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급여를 받았었거든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차 안 썼다고요? 거의 쓰지 않았고 휴일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남들이 하나 할 때 나는 3개는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한 7년 정도 되니까 마음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근데 쉬는 방법을 몰랐어요. 호텔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공간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이런 휴식도 있구나, 저런 휴식도 있구나, 이런 좀 개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멋진 이런 호텔을 해보면 정말 좋겠다. 저희가 선택하게 된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키친이 있는 룸이 총 12개 있어요. 전체 방은 26개예요. 대표님, 근데 보통 모텔이나 호텔은 연인들이 좀 오거나 지방이니까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족 컨셉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애들 보느라고 잘 놀지도 못하고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엄마들이 편한 여행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왔을 때 엄마들이 편한 시설들이 있다거나 이런 게 오히려 엄마들을 많이 도와주는 일이겠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가족형 숙박으로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엄마의 마음에 잘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저 38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공감을 하시는 거였어요? 네, 제가 엄청 동안이시네. 새댁이지만 늦게 결혼해서 엄마들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서 공간을 구성했는데 그중에서 또 제가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방이 있었어요. 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룸인가요? 네, 여기가 엄마들을 진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키즈룸으로 제가 기획한 공간이고 짜라란. 잠시만요. 이거 약간 놀이방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키즈룸이 아이와 엄마가 분리가 돼 있으면서도 안전하고 케어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가 기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애들이 놀면서 힘을 많이 뺄 수 있는 걸 추구했기 때문에 지쳐서 잘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트램플린도 만들어가지고는 혹시 여기서도 가끔 노시나요? 그럼요. 청소하다가도 놀고 남편하고도 놀고 그리고 여기가 정글짐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알차게 더 익사이팅하게 놀 수 있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아이의 마음으로 체험해 보신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이거 다 치수랑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기획해서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되게 애는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인 집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기를 준비했더니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이건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애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진짜 엄청 많아요. 그 나이 때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만 만들었어요. 여기도 올라가면 숙소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객실이거든요. 아 진짜 객실이 따로 있네요?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객실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여행도 많이 오세요. 아이 데리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여기도 영화룸? 네, 놀이방에서 잘 놀고 밥 먹고 씻기고 영화룸에 넣어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놀다가 자면 그때부터 엄마들의 파티. 엄마들도 여기서 드라마 몰아보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 써보신 느낌이 나요. 이런 사용감들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동선 하나 그리고 이제 디테일 하나 이런 게 조금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방 사실 2개밖에 안 보긴 했지만 방이 뭔가 겹치는 느낌이 없어요. 한 10개의 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컨셉이 다른. 저희가 그 맨션 브릿지잖아요. 맨션이 대저택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제가 신혼집 대신 이 호텔을 매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신혼집 대신 대저택을 매입을 했네?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맨션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대저택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는 느낌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컨셉이자 목표였죠. 근데 이렇게 멋진 공간 진짜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아무도 안 오면 여기는 진짜 대표님이 노는 공간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여기 지방에 있는 이 호텔을 어떻게 알리지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잤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오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오죠. 보통 릴스 보고 많이 오시나요? 릴스 보고 오시는 비중이 사실은 보통 한 80%는 릴스를 다 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가서 한번 그 릴스에 대해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네. 같이 가시죠. 네. 대표님 근데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도 있고 엄청 많은데 왜 릴스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최대한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타겟이 30대 기혼과 미혼의 여성을 주 타겟으로 페르소나를 잡았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이제 인스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부터 엄청 조회수가 잘 나오셨던데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시작이 다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릴스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다 나열해서 써봤어요. 그 중에서 생애 주기에 사람들이 가장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뭘까?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신혼부부라는 컨셉이었어요. 의외성 배운 거죠. 어디에서 배우셨죠? 이상한 마케팅에서. 근데 그러면 의외성이 만약에 없으신 평범하신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누구나 다 의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내 것이면 다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저마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적다 보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나만의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이야기도 재밌게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이제 3초 안에 후킹해라? 요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대표님 릴스 보면서 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1000만회 조회수 이렇게 보면서 제가 1000만회가 좀 3개나 있어가지고 자랑. 와 제가 지금 7.4만이고 이 부분에 되게 제 정체성과 제 철학을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 계정에 왔을 때 이 계정은 어떤 계정이지?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서도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명료하게 하지만 간략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약 링크를 넣으셨네요. 처음에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이버로 가서 찾아보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링크를 넣었더니 하루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팔로워가 많아진 비결이 뭐예요? 저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네. 사람들의 생애 주기 중에 가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었던 것 같아요. 많은 릴스 내용들이. 그랬을 때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응원의 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터졌던 영상이거든요.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많은 팔로워를 물어다 줬어요. 조회수 1300만회 팔로워 7000 이 영상 하나로요? 네네. 근데 그렇게 3초만 올려도 반응을 하네요. 네, 왜냐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면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이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면 다 캡션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많이 공감하셔서 팔로워가 됐지 않았을까? 그럼 반대로 팔로워 많아진 거 말고 가장 고객을 데리고 올 때 유의미했던 릴스가 또 있나요? 저희가 호텔을 어떻게 매입했고 이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한 7편에 이어서 연속으로 만든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뭐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스레드보다 릴스하게 잘했다 생각하시는 이유는? 타겟이 저희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실 영상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많이 끌리잖아요. 글보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재주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릴스를 제가 만들다 보니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는 보여줄 만한 방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글로는 전달하기가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이런 방들은. 그래서 이미지를 주로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게 이 업의 특징이었고 제가 출연해서 여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가이드를 줬을 때 바이럴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호텔 드라이기를 고르는 과정이나 왜 이걸 고르게 됐는지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보통 호텔 가시면 드라이기 좋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얘가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2호점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픈하면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걸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산 오픈했을 때도 애들 1월이 방학 시즌이잖아요. 보육원 아이들 방학 시즌에 맞춰서 여기 초대했던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특별한 호텔이 되는 과정들인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그 대표님만의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까지 잘하고 계신 이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고요.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으로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같이 가시죠. 네. 사실 이 공간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 룸인데 제가 신혼집이 없잖아요. 이건 집인데요? 그쵸? 제 신혼집이라고 생각하고 꾸민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직원 숙소로 쓰다 보니까 이 샤시를 그대로 두면 너무 집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라운드 프레임을 만들어서 목 작업을 해서 좀 특별한 창으로 만들었어요. 군산이 좀 재밌는 게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아요. 사실 놀러 오면 다인이 이용하고 싶잖아요. 다인이 이용할 만한 숙소가 많지 않은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만든 게 여기를 그냥 놀리지 말고 객실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공간이에요. 이 식탁도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야외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 방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토골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토골방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자면 너무 좋다. 네, 애들을 위해서.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저희 호텔 리뷰 보면은 향에 대한 리뷰가 많고 실제로 나가시면서 이 향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만든 거라 구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공간을 만드시고 좀 가장 뿌듯했던 적이 언제세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한 50대 부부가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제 딸 내외가 왔다 갔는데 엄마 아빠 꼭 가보라고 엄마 아빠가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너무 좋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7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여행 올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여행을 왔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지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동이어서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런 걸로 보상받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는 되게 감동이고 인사이트고 배워가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를 또 마냥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표님 영상이나 릴스에서. 저 악플도 정말 많이 달리고 있고 개의치는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그런 걸로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별로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지방에 폐모텔 매입해서 한번 공간되어 사업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죠. 실제로 호텔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종합예술이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입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금융을 푸는 거, 시공을 하는 거, 그리고 공간을 기획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림의 좋은 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발품도 많이 파시고, 솔직히 말하면 엄청 바쁜 와중에도 오신다는 분한테 한 번도 오지 마세요 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절실해서 오셨을 테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지금은 신혼집 대신 모텔을 매입했던 그 상황, 그 순간을 후회하진 않으시죠? 절대 후회하지 않죠. 처음에 막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한다라고 이제 이런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만들고 나니까 그것 또한 저한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희의 꿈 한국에서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호텔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2호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돈을 떠나서 선물 같은 하루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호텔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방문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와주시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사실 그 에너지로 제가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빠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남편분. 지금 2호점에서 열심히 때려 부시고 있는 남편분도. 원래는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현장에서 브레이크아웃을 하느라고 못 내려온 남편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잘 안내해주는 길잡이 같은 남편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길 그럼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